반야심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돼서 색이 공하고 공이 색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의 원래 취지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입니다. 그렇다면은 색만 색즉시공한 게 아니고 수즉시공, 공즉시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적인 것, 이런 것만이 공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느낌작용, 감각작용 이런 것도 공하다 이거죠. 그리고 뭔가를 우리가 지식작용으로 정리하는 여러 가지 표상작용이라든가 이런 지식작용들 이런 것도 공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불쑥 어떤 생각이 솟았을 때 하려고 하는 의지작용 이런 것도 공하다. 또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 마음이다, 나다, 내 것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도 공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공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공, 없다 이게 아니고 비었다 이런 뜻이죠. 그럼 뭐가 비었겠어요? 실체로서 있는 것이 비었다 이거죠. 그럼 실체로서 있는 것이 비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변화한다는 말입니다. 변화한다. 실체라면은 변화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었지만은 변화 속에서는 있는 겁니다. 변화 자체로서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왜 색수상행식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뭐다, 아트만이다, 또는 뿌드갈라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부처님은 그런 게 아니다. 오온이다. 색수상행식의 5가지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5개가 사실은 모두 다 변화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 5개를 나다 이렇게 집착을 해서 올인을 하면은 안 된다. 그러면은 고가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몸의 변화가 내가 이렇게 늙는다, 늙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내 몸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뒤탈이 난다. 고가 생긴다 이거죠. 내 느낌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어떤 느낌이 있는데 이 느낌, 감이 이것이 영원히 옳은 것이다. 이것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집착을 했을 때에는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지난 삶을 봐도 한때에 집착을 했던 맛이라든가 한때에 집착했던 어떤 감각, 그죠? 그런 감촉, 그리고 여러 가지 좋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끔찍하게 바뀔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은 덜 좋아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때의 조건 속에서 즐거웠던 겁니다. 그때의 조건 속에서 아름다웠던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거기만 집착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들의 지식작용 또한 그렇다 이거죠. 우리들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 무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작용들, 이러한 것도 변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실체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어떤 나의 지식,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과 부닥칠 때에 바로 그 순간에 상이죠. 이 상이 주인이 돼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끌고 갑니다. 이 지식이나 이 어떤 생각에
내 목숨을 걸어야 된다 해서 올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불쑥하고 솟는 이 한 생각에 내 인생 전체를 거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기도 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상즉시공입니다. 그리고 공즉시상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나의 모든 관념작용, 지식작용 이런 것도 조건 속에서 학습되어졌던 거다 이거죠. 학습되어졌던 이것은 학습되어졌던 조건과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는 그게 옳았는데 이 환경이 달라지면은 그러니까 연기적인 조건이 달라지면은 그것도 달라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장 상즉시공 공즉시상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시대가 지나가면서 수많은 법들이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흔히 하는 말로 그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정의를 구현하는 합의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때 옳았던 것이 시시때때로 자꾸 바뀐다 이거죠. 법이 왜 바뀌느냐?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즉시공이다 했을 때는 우리들의 지식작용들, 여러 가지 생각작용들 이것 또한 실체로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 근본적인 의미, 의도를 살릴 때에는 그 지식 자체가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어야 되고 또한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이 상즉시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의지작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행즉시공, 공즉시행입니다. 의지작용도 어제 내가 뭐를 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영원불멸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이게 잘못됐을 수도 있구나. 뭔가 모자라는 수도 있구나. 연기적인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구나. 이랬을 때는 바뀐 것으로서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공한 겁니다. 연기 속에서 변화하는 것이다 이거죠. 공이라는 거. 그렇다면은 변화 속에서 그 의지는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마음작용, 내 마음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이것이 내 마음이다 그러는데 마음이라는 것도 이 육신에 갇혀 있을 때에는 육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건이 달라지면은 다른 조건으로서 작용을 한다 이거죠. 욕계에서는 욕심이 기본 전제가 됐기 때문에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욕계의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마음작용들이 있습니다. 삼매의 세계에서는 삼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마음작용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작용들이 같은 나이지만은 다르다 이거죠. 그것을 명상 속에서 선정 속에서 여러 가지로 분리해 가지고 욕계의 마음은 이러이러하고 색계의 마음은 이러이러하고 무색계의 마음은 이러이러하다. 뭐 이렇게 정리되어 놓은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특히 유식에 그런 게 많지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내가 올인을 한다. 이것은 나기 때문에 나의 본책이고 나의 이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전받는 순간에 내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내 몸일 수도 있고 내 감각작용일 수도 있고 내 지식작용일 수도 있고 내 의지작용일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조건 속에서 변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것이 오온계공의 의미입니다. 색즉시공의 의미다. 이거죠.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고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고, 불편하다.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괴롭다. 그렇다면은 이 고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뭘 몰라가지고 내가 괴롭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색즉시공을 가지고 물질이 공하다. 그래서 자꾸 존재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물리학 지식을 안다 모른다 하고 나의 고하고 그거 큰 연관 없습니다. 뛰어난 물리학자들. 저번에 어떤 물리학자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분 말씀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불교 문답에서 뭐 현대 물리학의 여러 학자들 얘기를 많이 하고 그분들이 대단한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물리학적으로 대단한 진실, 정말로 존재가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원을 넘나들고 존재의 물질의 본질을 밝혀낸 여러 가지 원리들을 밝혀낸 거는 참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분 하나하나의 삶들을 보면은 행복했던 사람들 없다. 전부 성질이 괴팍했고 좀 이상한 사람들이었다. 근데 그거를 자꾸 그걸 색즉시공에다가 설명하다 보니까 꼭 그런 학자들을 도인같이 설명을 한다 이거죠. 그런 거 아니다 이거죠. 불교에서 볼 때는 고속을 헤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색즉시공도 내 몸에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내가 아프다. 그렇다면 아픈 상태예요. 조건 속에서 아픈 상태입니다. 내가 늙는다. 그러면 조건 속에서 내가 늙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연기의 관계를 봐가지고 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나의 고를, 나의 불만족을 줄일 것인가? 이것이 색즉시공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수즉시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내가 집착하고 있는 여러 즐거움들, 이런 즐거움, 어떤 그 취미 활동일 수도 있죠. 아니면 어떤 단체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즐거움에 내 전체로서 올인해가지고 이 즐거움을 무엇으로서 꼭 유지하기, 꽁꽁 묶기 위해서 이거를 영원히 지속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러한 고를 만들지 마라. 이거죠. 이러한 모인 목적 의도에 맞게 항상 그것은 시시때때로 변해 나가야 됩니다. 나의 역할도 변해 나가야 될 거고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식도 계속 새롭게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도의 상태를 날마다 좋은 날, 그죠? 날마다 변해서 좋은 겁니다. 날마다 변해서 좋은 거. 그래서 느낌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지식작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지식으로서 정립이 됐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과거까지의 가장 여러 사례들을 분석해서 거기에서 가장 옳은 것, 공통된 것을 추상해서 추출을 해서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끝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100% 맞았던 것이고 현재는 안 맞는 구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식작용에도 너무나 집착하지 말라 이거죠. 그 지식이 의도했던 그 방향만 제대로 살리면 된다 하는 것이 상즉시공입니다. 그리고 공즉시상. 그러면은 새로운 모두에게 이로움과 안락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이 드러난다 이거죠. 학문도 사실은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깨트리면서 발전해 온 거죠. 그리고 의지작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해 가지고 요즘에 어떤 분이 도자기로서 팔만대장경을 꿰야 되겠다 해서 한자로 된 한자로 이 팔만대장경을 도자기에 세워가지고 엄청난 건물을 세워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누가 한문을 읽습니까?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한 의도가 대장경을 만든 것인데 옛날에는木판으로 만들었고 그럼 그 시대에 효용을 다했습니다. 요즘에는 책도 안 만듭니다. 전부 인터넷 파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정보 파일로 만들어서 이 안에서 조그만 칩 하나 안에 팔만대장경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는데 왜 집 짓고 도자기 굽고 그런 걸 하느냐 이거죠. 그죠? 의지작용이 잘못된 겁니다. 의지작용이 어떤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의 변화 속의
한 과정에 집착을 하고 있는 의지작용이다 이거죠. 우리들의 마음작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꺼풀 한꺼풀 우리가 개정해 해탈 해탈지견 이런 순서로 이야기합니다. 오분향이라 그러죠. 올바른 삶의 원칙으로 살면서 살다가 보면은 바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정입니다. 이 마음이 깨어 있으면서 밖으로 휩쓸려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지혜가 나옵니다. 이 지혜에서 다시 현실의 삶을 보면은 아, 어제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구나. 그렇죠. 어제의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꺼풀을 벗습니다. 한 단계 내가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게 해탈입니다. 생활 속에서의 작은 해탈. 부처님은 궁극의 해탈을 하신 분이고 그러한 넓어진 나에서 드러나는 향기, 그게 해탈지견의 향기입니다. 지견이죠. 알고 본다. 한꺼풀 벗어난 삶으로서 바라본다. 그럼 어제보다 더 넓어진 내 마음입니다.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인식작용, 마음이라고 하는 이 작용도 항상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오온계공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의 첫머리에 나오는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해.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보아서 모든 고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럼 색즉시공, 우리 몸에 올인하면 안 됩니다. 누가 나를 툭 쳤다고 이 몸이 나니까 전체로서 반응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 몸이 나라면은 내가 왜 아프겠습니까? 이 몸이 나라면은 내 걸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 걸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죠? 나는 아프기 싫은데 아파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내가 아닙니다. 내가 입고 있는 한 옷의 하나입니다.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느낌이 나라면은 느낌을 내 마음대로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즐겁고 싶다. 그럼 즐겁자 그러면 느낌이 따라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따라오지 않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지식작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고민이 싹트고 있는 모든 것을 보면은 그것 또한 전부 다 밖에서 비롯된 어떤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어린아이들일 때는 두 발로 일어선 것만으로도 부모는 박수를 치고 아주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애가 커서 학교에 다녔다. 그러면은 열심히 애 나름으로 공부를 해도 이것밖에 못 받았느냐 하고 야단을 칩니다. 네? 그래가지고 마침내 100점을 받았다. 이랬을 때에는 문제가 쉬웠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죠. 그렇게 조건 속에서 태초의 의도가 달리 아이가 일어섰을 때는 아이만을 봤던 것이 아이가 크면서부터 그 아이에다가 내 희망사항을 투영해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나를 투영한 것, 그것이 바로 내 마음 작용입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연기적인 조건을 분석해 나가면은 그러한 것으로서 나타나는 여러 파생작용들은 없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색즉시공이 의미하는 것, 오온계공이 의미하는 것, 바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입니다. 해탈량이죠. 어제보다 한꺼풀 더 벗어난 삶, 바로 수행자의 삶, 불자의 삶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보다 저녁에 잠들 때 조금 더 커진 삶, 넓어진 생각,
자유로워진 생각, 덜 걸림 없음. 왜? 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정 속에서 변화하는 것들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고 그리고 공덕을 길러 나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래서 오온계공 도일체고의 오온계공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보다 조금 더 넓어지고 커진 공덕의 하루, 그러한 공덕의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